현재 리플 XRP는 심리적 지지 라인인 3,000원 가격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머물러 있어서 차트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요. 자, 미국 시간으로 6월 16일은 SEC가 항소법원에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죠. 일정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리플 XRP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바로 법적인 이슈였죠. 이런 와중에 지난 주말 동안 한 법률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없이 그냥 베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적인 이슈인 만큼 오늘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아시죠? 시청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로 준비 완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글쓰기 대신 자판을 치는데요. 이것도 집중도와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귀찮으시더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투자하실 분들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시적 판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왜 이 지시적 판결을 SEC와 리플은 관할도 아닌 1심 법원에 요청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와 그리고 이 지시적 판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항소법원에 제출할 이 상태 보고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사실 이 상태 보고서와 이 지시적 판결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간다. 제가 오늘 업데이트한 내용인데요. 프레드 리스포일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본인의 X 계정에 SEC와 리플의 소송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냐면 6월 12일에 SEC와 리플의 협의안에 대한 승인을 해줄 것을 지시적 판결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요청은 제 요청이었습니다. 5월에도 한번 요청을 했지만 기각이 됐죠.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되었는지 토레스 판사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다시 12일 날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가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승인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더 뛰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제 제 영상에서 이번에 보강되어서 제 요청을 하게 된 제 승인 요청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 대 부정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게 더 많다 크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측과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측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꽃길만 갈 수 있다. 베스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뿐이지 리플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갈 길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얘기를 안 하고 승인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견만 얘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던 이 프레드 리스폴리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항소법원의 상황 보고 마감일이 6월 16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때쯤이면 토레스 판사가 이번에 합의안을 승인해 줄 것을 재요청한 것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6월 16일 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시점에서 이 토레스 판사에게 신청한 서류가 계류되어 있다면, 토레스 판사에게 계류 중이라면 이 2심 항소는 60일 더 미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유추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합의안에 대한 재승인 신청을 지금 1심에다가 신청을 12일 날 했었죠. 6월 12일 날 보내고 합의안에 대한 지시적 판결을 요청한 이유는 여기서 지시적 판결이 나와야 항소법원에다가 이 판결을 근거로 환송을 해달라. 1심 법원은 다시 환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굉장히 큰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확실하게 환송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시적 판결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적 판결이 합의안에 대한 승인 결과로 나온다면은 이미 1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지시적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차 접수를 한 거고요. 항소 중지 기간인 6월 16일 며칠 남겨놓지 않고 6월 12일에 재승인 요청을 한 것은 1심에서 지난번 이 지시적 판결을 요청했을 때 기각했던 날짜를 살펴보면은 지난번 5월 8일 날이었죠. 룰 62.1에 의한 인디케이티브 룰링 지시적 판결을 요청했던 것이 5월 8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월 15일 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디나이드 기각을 했죠.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고요. 이번에 제출된 제 요청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재심사기 때문에 이때 지적 나온 것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심리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 아무래도 결과가 위에 딱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마감일 며칠 전에 이렇게 재승인 요청을 하고 나서 룰 60과 룰 12.1 그냥 뭐 이런 법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의 지시적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추가 중지 승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부터 정말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 부분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팁 하나 드리고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저희 채널 단골이시거나 이미 아시는 분은 반복이니까 3분 뒤로 가셔서 오늘의 중요한 내용만 꼭 확인하셔도 되고요. 제 영상 처음 보시거나 또는 코린이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10% 20% 변동성은 대수롭지도 않죠. 코인으로 단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인 투자는 여전히 리스크가 큰 투자입니다. 코인 투자로 무조건 돈 번다? 누구나 돈 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절대로 빚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윳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해야 하는데요. 열심히 아껴서 5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죠.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딱 봐도 이거는 어렵겠죠. 이런 게 있다면 누구나 다 인생 역전하고 떼부자 되게요? 이건 말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가능한데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복리계산기인데요. 복리계산기로 계산해서 정확한 겁니다. 투자 원금 50만 원, 그리고 날짜로는 일단 10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하루에 10%로 가정을 하고요. 10%가 가장 무난하죠. 그랬을 경우에 50만 원의 10%는 5만 원이죠. 총 금액은 5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8일째 되는 날 100만 원이 넘게 되고요. 수익률은 114%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후로 반토막이 나오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한 달 31일이 되었을 경우에 보면은 959만 7,121원으로 10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금액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이 정도만 만들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시드가 작아서 1000만 원도 엄청난 돈이지만 이렇게 언제 차 사고 집 사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매직이 시작되는데요. 지금처럼만 꾸준하게 56일 차가 되었을 때 총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액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면 10억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80일간의 세계 여행도 갈 수 있는 금액이죠. 10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십니까? 68억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제 경험상 100일까지 쭉 남아 계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커지면 거기에 만족하시고 또 불안하죠. 매일같이 매매를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놀지 않고 중간에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종목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 뺄 건 다 빼고 그냥 집중해서 짧게 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일단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자, 100일까지는 못 채우더라도 자, 50일 정도는 채우실 수 있겠죠. 자, 50일 정도면 자, 그래도 작지 않은 금액이죠.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됩니다.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매직이라고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50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1000만 원만 우선 만들어 보겠다. 자, 하시는 분들은 이 100일의 기적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딱 200분만 선착순으로 우선 모집을 할 거고요. 혹시 이번에 같이 못 하시더라도 자, 200분 중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죠? 그러면 제가 또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일단 최대한 빠르게 먼저 시작하는 게 그래도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베스트가 첫 번째 1심 법원에서 지시적 판결을 이 합의한 대로 받아오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시적 판결을 받게 되면은 자, 이건 자, 제가 어제 정리한 걸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1심으로 환송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심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1심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시적 판결이 있게 되면은 환송에 대한 승인율이 이렇게 거의 뭐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요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뭐 예측 가능하고요. 반대로 지시적 판결이 없게 되면은 승인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있고요. 환송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죠. 만약에 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이 환송 기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 1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도 당연히 낮겠죠. 이 항소법원에서는 1심에서도 똑같이 너네들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지금 여기서 판단을 받아라.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 2심에 대한 2심 법원과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심 법원과의 또 여러 가지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겠죠. 시간적으로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곧 마감인데요. 미국은 아직 15일이죠. 자, 6월 16일 상태보고서에서 자, 지난 12일 날 새로운 지시적 판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태보고서에는 자, 아무래도 자, 6월 16일 날 자, 지난 6월 12일 새로운 지시적 판결 신청을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해당 신청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적인 중지 기간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자,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미 60일 연장을 받았는데 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어차피 또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아니다. 그냥 항소 그냥 내가 판단해 줄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일주일 만에 판단이 나왔지만 뭐 사실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정치적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최적의 전략으로 접근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조건부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16일 상태 보고서에서는 1심 법원에 이 지시적 판결에 대한 요청이 계류 중임을 얘기를 하고 지난번 60일이었지만 이번에는 60일이 아니라 자, 30에서 자, 그보다 적은 30에서 뭐 45일 뭐 어쨌든 60일보다는 좀 짧게 이렇게 좀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기존의 합의안을 가지고 항소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따라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지적 판결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항소법원에다가 즉각적으로 신청을 하겠죠. 자, 환송해 달라 신청을 할 거고요. 항소법원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1,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환송 신청을 검토를 하고, 자, 지지적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야 되고요. 복잡한 본안 심리 대신 간단한 절차적으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제한적 환송 승인에 대해서 한 2, 4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즉 금지 명령 해제라든지 벌금에 대한 부분, 이 두 개가 합의 내용이죠. 여기에 관한 환송만 명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심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실제로 합의한 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결과를 가지고 항소를 리플과 SC 측이 취하를 하면 모든 이 법적 문제가 깨끗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시적 판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것만 나오면 자, 이건 시스템으로 딱 이어지겠죠.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이것만 나오면 이게 자, 이걸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가격 펌핑의 시작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확실하게 자, 취하가 되면 이제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막 승인이 나오면서 계속적인 가격 펌핑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자, 기대감으로 인한 펌핑이 나올 거고요. 항소가 취하가 되면 이제는 확실하게 더 큰 기대감과 소송, 법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확실한 재료를 통해서 펌핑이 일어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관세라든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통해서 가격을 눌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오히려 자, 매수 기회를 더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3,000원 가격 라인을 지켜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죠. 자, 본격적인 상승이 오게 된다면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격까지, 자, 언제쯤이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 가격까지 갈지 여러분들이 리토소 하시는데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3,000원 가격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본격적인 펌핑이 나오게 되면 피보나치 확장 레벨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은 확률로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은 자, 10,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자, 1.618 레벨인 9,889원,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자, 상승하는 도중에 잠깐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은 1.128 레벨인 7,772원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호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이 정도까지 펌핑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자,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더 좋겠죠. 하지만 이때 매수를 못 하셨더라도 아직까지 계속 리플 XRP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3,000원 가격 라인, 심리적 지지 라인이면서 바닥이다, 이제는 이렇게 내려갈 일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구간을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바닥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6월 16일 날 상태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자, 이 부분, 자, 항소 중지 추가 연장을 할지, 그리고 1심 법원에 제출했던 지시적 판결 내용이 받아들여지는지, 자, 이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은 대략적인 앞으로의 가격이라든지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태 보고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지시적 판결에 대한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 XRP 보유자분들께 이제 필요한 것은 언제 얼마에 팔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겠죠.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봐야겠죠. 자, 팔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더라, 또는 욕심부리다가 팔지도 못하고 또 물렸더라, 이렇게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실수를 하진 말아야겠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자리에서는 대응을 해야겠지만 중간중간 대응을 못 하시더라도 마무리 매도만큼은 꼭 제가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매수는 그나마 기회가 많이 오는데 매도 자리는 잘 오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죠. 중요한 일일수록 안전장치를 여러 개 해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매도만큼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다른 일을 하시거나 깜빡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놓치지 않게 매도 알람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이 마무리 알람, 안전장치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자,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알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타이밍 놓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생명이죠. 자, 그리고 리플 현재 가격에서 최소 100% 이상 펌핑이 나오니까요. 아직 리플 못 사신 분들은 자, 매수 알람 이렇게 신청하시면 급등 전에 최적의 매수 자리를 알려드리니까요. 아직 리플 XRP가 없으신 분들도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